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저의 투자의 성향은 원래는 잡주 스타일을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가치도 좀 저평가되어 있을 거라는 코인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을 좀 즐겨서 했었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좀 가치가 있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남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매년 그런 걸 좀 해봤었을 때 한두 종목, 빗썸 거래소마다 한두 종목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총이 낮으면서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그 가치라는 게 저는 가격 상승의 어떤 이유가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봤었을 때, 현재 빗썸에서는 사실 APM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고, 렐리시아나 아지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두 개 정도가 좀 핵심으로 좀 보이고 있고, 전 바이프로스트까지 뭐 이런 걸 좀 즐겨 보는데, 오늘은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물론 이 유의 걸린 거는 사라질 확률도 되게 높죠. 정말 하이리스크, 코인 자체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유의는 더 하이리스크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분석을 어떻게 할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이 코인의 상태가 어떻게 좀 될까 좀 분석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분석하는 과정을 녹화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 저도 뭐 매수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괜찮다, 그래도 정말 하이리스크를 견딜만 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매수를 좀 받아보겠지만 우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가 좀 유망하진 않다고 봐요. 그냥 말 그대로 김치 중에 김치 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내재적 가치 그런 거는 좀 봤지만 지금 그 결과로만은 봤을 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중에 이제 APM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그거를 좋게 봤냐. APM이라는 회사는 사실 기존부터 있었던 회사잖아요. 뭐 지금 뭐 동대문이 조금 죽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현금이 돌아가는 시장이고, 그곳이 결국에 모든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출발지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빵빵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재적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분석을 했었던 건데, 지지저항 추세선에 대해서 옛날에 분석을 좀 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전에 2021년에도 유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정 해제를 하면서 처음엔 연장이 됐죠. 지정을 하고 연장이 되고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10배 넘게 오르는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APM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내려오면서 또 한 번 지정 유의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종료가 됐었을 때는 사실상 횡보 구간에 있었다. 그리고 하락하고 내려와서 지금 나온 가격 이 부근에서 결국에 며칠 전에 또 유의를 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유의를 맞는 건데, 코인 빗썸에 있는 코인 중에 이렇게 세 번을 유의를 먹은 적이 있는 코인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장난도 크게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지저항선을 좀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올라가서 저항이 나온 구역,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오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될 거다. 반대로 그때 이 하락하면서 나왔던 반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구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지저항 추세 매매법이고, 여기 하락하면서 내려와서 반등한 자리, 반등했던 자리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구역을 깨지면은 더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 여기에요. 이걸 늘려보면은 결국에 과거에 계속 저항이 나왔던 자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반등이 사실 나온 거고, 또 한 번 이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 봤을 때 이 종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었던 저항선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결국에 다시 내려와서 이 구역에 오면은 매수를 한 번 더 받아도 되죠. 결국에는 이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 구역이 깨진다라고 할 때는 심하게 깨지고 내려가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리테를 하는 구간이 결국 이 구간이고 이 구역은 계속 저항이 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구역은 여기 거를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항하고 내려오고 반등한 자리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보면은 반등해서 올라온 자리가 매도가 될 거고 또 매수를 받으면 또 매도 자리가 될 거고 그 구역이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 이제 아래 바닥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하락 지점 제일 바닥 가격을 타겟으로 좀 보게 되겠죠. 역사적. 그럼 그 부분을 그때는 제가 체크를 안 한 게 아마 여기가 뚫리지도 않았었던 시간대 제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를 좀 잡아보면 저는 종가를 중요시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이 캔들의 종가가 여기고 꼬리 끝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은 그릴 거고 이 구역을 매수 구간으로 잡을 거다. 하지만 이제 이 구역을 본다. 첫 번째는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겠죠. 근데 저라면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깨졌을 때 저는 다음날 반등에 매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한 데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지저항 추세선이라든지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내 기준 대응이 여기서 매수 자리였으면 여기가 벗어났다. 그럼 그 구역에 다시 도달했을 때 매도.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더 올라갔으니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매수 구역을 바꾸겠죠. 다시 한번 최근 걸 기준으로 해서 종가와 이 꼬리 이렇게 두 구역을 잡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매수를 받을 겁니다. 뚫고 올라갔어? 그럼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반등이 여기까지 온 거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구역이 깨지면 깨졌다라고 확실히 느꼈던 건 사실 이 엄청 큰 하락이죠. 마이너스 27%나 되는 하락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만약에 이제 다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매수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그때 결국에 깨진 게 여기까지 깨졌어요. 그러고 말아 올리긴 했지만 전 이런 긴 꼬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긴 꼬리는 다시 잡으러 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역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종가가 여 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깊게 빠지는 이상현상이 보일 때는 매수한 거 사실 바로 팔아요. 다시 바로 팔게 됩니다. 그런 눈치는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추가적인 대응이겠는데 물론 이제 결국에는 저는 매수를 다시 잡겠죠.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매수 구역을 잡는 게 결국에 이 꼬리 가격 저는 선으로 잡을 겁니다. 이 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받을 겁니다. 그게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매수를 받고 반등하면은 그 구역이었던데 파는 거는 똑같고 다시 매수를 받았더라도 여기서만 두 번을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퍼센트만 보더라도 거의 20-30%를 먹을 수 있는 장이 된다. 다시 계속 매수 받아도 돼요. 이 구역에서 계속 받아도 되고 여기서 또 구간을 정하면 이런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를 잡겠죠. 계속 매수 받아도 됩니다. 매수 받는데 익절가는 나오지 않죠. 익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깨지면은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반등, 다음날 반등에 팔면 된다. 그러고 여기서 반등할 거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언제 또 들어가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여기 매수 나온 게 결국에 반등 나왔던 자리고 요거도 사실 매수 구간이죠.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이런 자리 길게 퍼센트 잡으면 이 캔들 결국 종가까지예요. 이 구역에 오는 건 사실 매수 받아도 됩니다. 이 구역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지. 저는 이 차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다. 다음날 나온 어떤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저라면 한번 이 장난질에 저도 한번 놀아봐 줄 만한 의향은 있는 어떤 기준을 뒀었을 때 분석으로도 괜찮게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은 지금 이 차트를 그려놓고 보고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역까지 손절 라인을 좀 봐야 되겠지만 나쁘진 않다. 만약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구역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타겟은 뭐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이런 자리가 사실 기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었던 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15원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11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익절가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건 소액을 좀 가지고 한다면 뭐 300%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면 가성비는 나쁘지 않죠. 가성비도 솔직히 손절 생각하면 저는 뭐 여기가 한 6%? 만약 이 바닥에서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손절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본절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분석을 할 때 유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분석을 해요. 지지저항선 잡고 그 지지저항선에서 매수를 받고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고 그 다음 저항선에서 팔고 만약에 이런 급반등이 좀 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30% 익절이 아니라 뭐 한 15, 20%이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겠네 하고 팔던지 아니면 비트 기준으로 보면서 팔던지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빗썸에 있는 소다코인을 좀 분석을 해봤고 코인원에도 있고요. 어떤 코인을 추천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방법인 거고 이 분석에는 사실 어떤 코인이든 사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추세라는 매매를 하는 기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고 모든 알트들이 사실 다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지지저항선에서 매수 받는 것도 좋지만 그 가격이 안 오고 이미 올라간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이제 추세 2평 단기 2평이나 그런 걸 보면서 꼬리 달린 거 보고 이제 매수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20, 30%씩 단타 먹는 거는 쉬운 편에 속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추세 매매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다가 그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좀 재미 위주로 소다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